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리얼미국 주식입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준비한 영상은 엔비디아, 테슬라 이번 주 반등 가능할까? 라는 주제로 오늘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말 그대로 최근 단기 하락을 겪었던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 정말 반등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있는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한 시장 분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어떤 타이밍에 우리가 해당 주식들을 매수해야 되는지에 대한 힌트도 내어드리고 있으니까요. 영상 잘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리얼 미국 주식에서는요, 매주 영상 월요일, 목요일, 토요일에 매주 3번의 영상을 통해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는데요. 간단하게 단편적인 이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요 뉴스, 지표 발표, 업종 흐름까지 전부 다 살펴보면서 해당 전략을 잡아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들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시간 뉴스가 필요하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아서 리얼 주식 속보라고 해서 따로 만들어 놨는데요. 메인 페이지에 텔레그램 링크를 클릭하시면 실시간 지금 현재 뉴스 보실 수 있는 텔레그램 보실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맨 상단 고정된 메시지를 클릭하시면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알 수 있는 핵심 지표를 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고점과 저점만 아셔도 시장의 과열 구간과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 핵심적인 저점 구간을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해당 지표도 꼭 얻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서 항상 저희는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댓글, 응원의 댓글 하나씩 달아주실 때마다 계좌 수익 1%씩 늘어난다 생각하시면서 달아주시면 여러분들께 항상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영상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전 영상에서 제가 단기 하락은 끝났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 있고요. 4월엔 좀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5월달, 6월달에 다가오는 FMC에서 좀 기대감을 가져보면서 오히려 4월달에 우리가 강력 매수를 해야 된다. 시장이 떨어지면 이런 말씀을 좀 드린 바 있었는데요. 요거는 좀 중장기적인 뷰죠. 네, 여러분들께서 당장 궁금하신 건 내일, 다음 주 도대체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번 주,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지 이게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의 힌트를 얻어갈 수 있는 정보를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증시의 하락과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종목이죠. 엔비디아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악재가 나왔습니다. 어떤 악재인지는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싱가포르에서 엔비디아의 AI 칩 선정에 대한 잠재적인 사기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볼게요. 싱가포르는 델과 슈퍼마이크로가 제조한 서버에 미국 수출을 제한 대상인 엔비디아 칩이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서버가 말레이시아를 거쳐 다른 국가로 유통되었을 가능성을 확인 중입니다. 여기서 다른 국가라고 한다면 중국이 있겠죠. 중국이라고 대놓고 써놓지 않았지만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싱가포르의 법무부 장관은 조사 결과에 해당 서버가 미국 수출 제한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으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법무부 장관에서는 싱가포르 법무부 장관은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미국의 수출 제한을 규정했다라고 위반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그냥 중국으로 GPU가 흘러 들어가지 않았냐 이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아직은 확실하진 않다. 미국 정부는 중국 AI 기업 딥시크가 싱가포르를 거쳐서 불법적인 엔비디아 칩을 획득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는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정말 이게 정말 트럼프의 말대로 중국으로 흘러 들어갔다면 중국에게 강력한 규제를 걸 수 있을 만한 명분이 될 겁니다. 하지 말라는 거 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 규제가 실제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은지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가 될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싱가포르는 이번 조사가 미국의 요청이 아닌 자체적으로 진행한 수사라고 강조했으며 현재 말레이시아와 미국에 추가 정보를 요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럼 과연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이 좀 있는데요. 앞으로 싱가포르는 미국의 편을 들 것인지 중국의 편을 들 것인지 그 방향성이 나오게 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아마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으나 여태까지 싱가포르가 국제사회에서 행해왔던 거의 뭐 중립적인 태도를 계속해서 보여줬었는데 이제는 확실한 좀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좀 됩니다. 아마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래도 중국의 편을 일부 꽤나 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확실하지 않다로 수사를 종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라는 국가의 뭐 특성이 좀 있으니까요. 그죠? 좋습니다. 그래서 요런 이 갈등이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아무도 예상할 순 없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나오게 될 악재가 어떻게 될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 까딱 잘못해서 정말 중국으로 GPU가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엄청난 이 반도체 규제가 더욱더 강력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엔비디아의 주가가 휘청일 만한 이슈가 하나 더 남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알 수 없기 때문에 횡보할 가능성이 높지만 횡보하거나 살짝 상승하는 그림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만 언제든지 악재가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자. 라고 설명을 좀 해드려요. 이해 주셨죠? 그래서 일단은 엔비디아를 봤을 때는 우리가 반등 상승을 기대하기에는 좀 어렵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죠. 막바로 반등하기에는 좀 찝찝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테슬라의 주가가 굉장히 많이 좀 흔들리고 있는데요. 테슬라에 대한 얘기는 짧게 좀 해보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프리마켓에서 3%나 좀 반등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도 역시나 테슬라도 논란이 많습니다. 아직 유럽에서 테러 사건이라든가 다양한 사건들도 굉장히 많고요. 테슬라 내부 안에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나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비판한 사람을 자르는 등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행보가 테슬라에게 굉장히 큰 악재인데 여기서 중요한 키포인트는 이거예요. 최근 들어서 다양한 국가에서 FSD라고 해서 완전 자율주행을 출시할 만한 신호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호주라든가 뭐 중국이라든가 아니면 미국에서도 텍사스라든가 이 텍사스라든가 다양한 지역에서 그러니까 정치적인 이슈는 정치적인 이슈고 이 자동차의 성능이 너무 좋아 버리면 또 사람들이 구매할 수 있거든요. 정말 정치적인 악재를 이겨내고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량이 올라갈 수 있을지 최근 들어 모델 Y 신규 버전이 출시됐으니까요. 모델 Y의 신규 판매량에 따라서 가름이 좀 날 것 같다. 3월 초에 인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판매량을 측정할 수 있는 4월 초 정도는 돼야 테슬라가 반등이 본격적으로 이어질지 안 될지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테슬라도 아직은 4월 정도까지는 좀 기다려봐야 방향성을 좀 정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강력한 반등을 이어가기에는 아직은 조심스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외에 다른 뉴스들도 한번 볼게요. 당장의 주식시장에 연결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참고할 만한 뉴스가 또 있습니다. 무역전쟁 격화에 따라서 시진핑 중국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통 이제 무역전쟁에 앞서서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인데요. 자세히 보면요. 시진핑 주석은 경제 회복을 추진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10% 관세 인상이라는 도전에 직면했으며 중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수 확대와 재정 지출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중국 정부는 올해 성장 목표를 5% 수준으로 설정할 예정이며 디플레이션은 경제도 안 좋아지고 물가도 낮아지는 최악의 경제죠. 부동산 침체 등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예산 적자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책 이만자들은 위안화 가치를 안정화시키면서도 소비 촉진을 위한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으며 AI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 전략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중국은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고 신흥 산업을 육성하며 무역 전쟁의 영향을 최소화하려 하지만 가계 소비 부진과 글로벌 경쟁 심화가 지속적인 도전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2018년도, 19년도에 일어났던 행동을 비슷하게 좀 하고 있는 건데요. 본격적으로 결국에는 최근에 이제 중국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미국이 다양한 규제를 넣을 예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수출 수입을 좀 많이 이제 중국은 수출 주도에서 국가를 좀 바꿔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미국이 가장 큰 소비국이니까 쉽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반도체 부분에서 큰 악재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서 요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이번에 이제 중국의 경제 성장이 저는 정책이 큰 역할을 하지 못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요것 때문입니다. 바로 뭐냐면 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너무 나쁩니다. 과거 2018년도에는 어떻게든 부동산 정책 띄어내면서 경기 부양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먹혀들였어요. 인프라 투자하고 건설하고. 근데 이번에 헝다 사건 이후로 주가가 거의 뭐 반토막 이상 났죠. 뭐 거의 80% 가까이 급락을 했고 박살이 났기 때문에 거품이 한번 빠진 상태에서 회복하기 위해선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까딱 잘못해서 과도한 지원금을 넣어줬다가는 부동산 추가 거품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정책으로 경기를 띄어내는 전략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나마 AI와 첨단 제조업을 중심으로 성장 동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AI하고 AI 로봇에 투자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로봇.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뭐냐면 AI하고 AI 로봇이 더욱더 투자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특징이 뭐냐면요. 일자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과연 그 일자리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느냐, 교육 수준이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데요. 사실 뭐 지금 우리나라도 전 세계가 다 걱정하는 바죠. AI가 사람의 일자리를 다 대체하면 어떡하지? 사실상 이거 대체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새로운 직업이 생겨나는 것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오히려 해당 부분이 경제를 부양시키기보다는 경제 효율성은 증가시키겠지만 전체 소비를 늘려내는 데는 좀 역부족함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이번에 경기를 극복하고 회복을 할 수 있을지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것은 뭐 제 개인적인 의견도 일부 있긴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전문가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취합한 내용입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인데요. 이게 유럽 방위비 이슈인데요. 이 이슈가 최근에 트럼프하고 이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네, 도장 찍는 자리에서 싸웠잖아요. 이제 최근에 이제 뉴스 다들 보셨을 텐데요. 유럽 방위비 주식 지도자들이 군사 지출 약속에 급등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밑에 내용을 제가 바꾸지 못했네요. 요 중요한 내용은 엄청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한번 넘어가면서 설명해 드리면요. 일단은 최근 들어서 유럽에 이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있는데요. 이제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평화 협정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협정이 늦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원래는 28일 날짜로 도장을 찍기로 했는데 그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우크라이나 대통령하고 싸웠어요. 그래서 힘 쉽지 않은 모습이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은 앞으로 이제 국방비 지출을 유럽 쪽에 이제 나토에 이제 지급되는 돈들을 좀 빼겠다라고 시사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러면 유럽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위비를 늘려서 러시아의 침공을 막으려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근데 갑자기 이제 비싼 무기를 어디서 사올 수 없겠죠. 그래서 가성비 높은 무기들이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한국의 무기의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무기 방산 관련된 기업들이 잘 올라가고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방산 기업들이 주가가 잘 올라갈 거다라고 설명드립니다.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이슈적인 측면에서 뭐 테슬라나 엔비디아라든가 뭐 이슈적인 측면이라든가 뭐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있어서도 당장에 뭐 주식 시장에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없다라는 걸 어느 정도 확인하셨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유동성 부분에서는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지표 발표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표 발표 내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이제 오늘 날짜로 쭉쭉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조업 구매자 지수, 비농업 부분 고용 변화 지수 등등등등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금요일 날짜로 나오는 미국 시간당 임금입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최근 들어서 제가 물가 지표, 미국의 이제 PCE 지표라고 해서 근원 PCE 지표가 좀 낮아졌다. 좀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낮았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바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GDP 나우라고 해서 GDP 나우라고 미국의 실시간 이 실시간 이게 경제 성장률을 체크하는 지표가 있는데 이 역성장에 대한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는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기억나시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물가도 떨어지고 경제도 안 좋아지게 되면서 디플레이션의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기존에 물가는 상승하는데 경제가 안 좋아지는 스태그플레이션하고 다르게 다 안 좋아지는 둘 다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나오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시장 유동성 증가에 대한 가능성이 증가한다 설명드렸잖아요.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생각보다 증시가 더 떨어지기보다는 유동성에서 좀 긍정적인 신호가 있다는 설명 드렸었는데 그 신호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금요일 날짜 지표입니다. 소비, 결국에는 물가라는 건 제가 앞서 설명드렸지만 물건을 자꾸 사람들이 구매해 주니까 우는 소리 하면서도 구매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가격이 안 떨어지고 치킨 가격이 2만 원, 3만 원 하는 거라고 설명드렸죠. 그죠? 안 팔리면 떨어질 겁니다. 그죠? 근데 물론 떨어진다 한계가 물론 원가 때문에 한계가 있겠지만 계속 치킨가 기업들이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건 사주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사주지 않으면 물가가 떨어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들어서 다양한 경기 소비 위축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요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표상으로 드러나는 게 바로 고용 지표에서도 좀 드러날 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만한 상황이 나오면 기업들은 사람을 자르겠죠. 이 사람을 자르게 되면 고정 수입이 없어지는 사람들이 등장할 거고요. 하나 둘 내 주변에서도 내가 당장 그렇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서 보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의 심리가 소비를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얼마나 올랐는지 지금 현재 그 이외에 농업 이외의 고용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미국의 평균 이 시간당 임금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실제 예측치를 보시면요. 지금 이전보다 낮아진다라고 보여지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그죠? 일단은 임금 상승률이 낮아지는 건 안 좋은 이슈입니다. 고용 시장이 별로 좋지 않다는 얘기예요.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보다는 좀 좋다. 저번 달보다는 좀 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비농업 고용 지수는 워낙에 등락폭이 좀 심하기 때문에 요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실업률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4%대를 유지했는데요. 여기서 까딱 잘못해서 정말 지금 현재 실업률이 4.1%로 다시 올라서게 되면은 경기 침체에 대한 분위기가 만들어질 수 있으니까 이번 주 금요일이죠. 3월 7일 날짜로 나오는 고용 지표는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해당 지표가 어떻게 발표되는지 중요하고요. 그 이후에 연준 통화동책 보고서 뭐 등등도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공개가 되면은 또 제가 자세하게 좀 설명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이해되셨죠? 좋습니다. 여기에서 실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요 이야기까지 흘러가는데 금요일 시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토요일은 이미 주식 시장이 다 닫힌 다음이기 때문에 일단 금요일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동성적으로 증시가 뭐 상승이 나오든 하락이 나오든 결국에는 저는 금요일 이후부터 변동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수급적으로 유동성적인 부분에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증시에 상승과 하락은 이때부터 나올 수 있으니까 월화수목까지는 여러분들께서 횡보 혹은 약간의 상승세, 반등세가 예상이 되고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증시에 하락이 나오든 상승이 나오든 그 본격적인 변화는 금요일 날짜로 나오니까 이때까지는 좀 조심스럽게 좀 기다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요소가 좀 많아요. 그래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꽤나 많이 돌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종별 종목 흐름은요. 뭐 어제 뭐 금요일 시장은 많이 올라간 건 이미 알고 계시고 프리마켓 시장에서는 뭐 테슬라의 주가 반등이 꽤나 세긴 합니다. 근데 그 이외에 특별한 주가의 변동폭을 보이는 종목은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시장에 대한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요. 단기 하락은 끝난 것 맞다. 하지만 증시가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오기에는 막 반등을 적극적으로 하기에는 호재성 뉴스 없다. 엔비디아의 중국향 수출 우려가 좀 있고요. 싱가포르라는 곳을 통해서 그리고 테슬라도 정치적 악재가 있고 뭐 호재성 뉴스도 있다. 근데 아직은 지금 현재 모델 Y의 판매량도 확인된 바가 아니기 때문에 4월쯤은 돼야 방향성을 좀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금리 인상 시그널이 될 수 있을 만한 유동성, 호재성 뉴스가 당장에 없다. 금요일 날짜로는 가방에 있다. 라고 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야 본격적인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면 정말 다음 주 정도가 반등의 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돼요. 이번 주는 좀 무난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으니까 너무 큰 변동성을 걱정하지 마시고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분석도 너무 보시냐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슈는 호재성 뉴스들도 많고 악재성 뉴스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들이 나왔을 때 기준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좀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잘못된 제가 최고의 해석은 아닐 수 있겠지만 잘못된 해석은 하지 않게끔 시장의 방향성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많이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급하시거나 마음 급해지시거나 난 이런 악재가 나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실 때는 항상 달려오셔서 뉴스 분석 영상 보시면서 대응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휴일이죠. 지금 휴일인데요. 영상 올릴 때는 쉬시는 날에도 노력하시는 여러분들께 항상 노력에 대한 결과가 여러분들께 따르길 기원하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구독 버튼과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오늘 영상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너무 좋겠죠. 너무 수고하셨고요. 다음 공부 영상도 또 여러분들께 목요일 날짜로 또 내어드릴 예정이니까 꼭 보시고 그 중간에 나오는 다른 수급 분석된 영상들도 잘 확인하시면 투자 실력 많이 늘릴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단기 하락은 그쳤으니까 안심하고 투자 이어가세요.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